매일 고데기로 머리뽕 넣으시는 거 보면 젊은 저보다 더 부지런해 보일 때도 가끔 있지요. 저희 신혼집은 새 아파트고 시댁은 오래된 아파트인데 저희 결혼 1년 안 돼서 어머니 댁에 도배, 장판, 장롱, 침대, 소파, 에어컨, 가스레인지, 베란다까지 하나씩 싹 다 바꾸셨어요. 그땐 저희 집 와보니 깨끗해서 좋아 보이니 바꾸셨나 보다 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 가끔 오셔서 제가 반찬 내놓으면 다음번에 시댁 가면 그 반찬이 꼭 있어요. 그때도 우리가 좋아하니 하셨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제가 저희 집 오셨을 때 메추리 소고기 장조림을 했는데 아버님이 잘 드셨어요. 이번에 가니 꺼내놓으시면서 장조림 해봤다 하시길래 맛있겠네요 했는데 솔직히 색깔이 너무 하얗더라고요. 아무 말 없이 먹으려는데 아버님이 얘네 집처럼 색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하얗다 면서 이러셨는데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장조림은 짜게 먹는 거 아니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순간 다들 민망해서 정적이 그럼 제 건 짰다는 건지 장조림 짜게 먹지 말라는 건 뭔지 여튼 그래서 제가 저희 집 거 좀 짰죠? 이게 딱 좋네요. 그러고 마무리됐는데 그날 저녁 먹고 어머님이랑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알게 되었죠. 시어머니가 질투심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나는 자존심이 세서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한다. 남이 예쁜 옷 입거나 누구 집 가서 예쁜 거 보면 예쁘다고 얘기 안 하고 속으로만 저거 좋네. 나도 가서 해야지 해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왜요?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면 괜히 비슷한 거 사서 실패하는 것보다 똑같은 거 사는 게 낫고 혹시나 거기 가보고 더 예쁜 거 있음 그거 사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예쁘다고 말하면 지는 것 같아서 자존심이 상해서 얘기하기 싫다는 거예요. 순간 소름이 돋으면서 알게 되었죠. 그럼 그동안 저희 집 보고 질투해서 본인 집 다 바꾸신 건가? 보통 자식이 잘됨 부모가 좋아해 주는데 저희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확 들더군요. 그때 어설프게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인 나를 질투할 수도 있겠구나 하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아들들이나 남편 있을 때 다른 사람들 아플 때는 저에게 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만나면 껴안으시고 목소리도 하이톤으로 말씀하시면서 아주 난리 나는데 1년까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둘이 있을 때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둘만 같이 밥 먹자 그래서 나가면 사람이 싹 변해서 말 비틀어가면서 얼마나 괴롭히시는지 몰라요. 처음에는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가 할 정도로 다른 모습에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서서히 그게 어머님의 본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죠. 신랑은 다행히도 본인 어머님의 집착이나 착각이 좀 심한 걸 잘 파악하고 있고요. 중간에서 확실하게 선을 긋고는 있습니다만 문제는 어머님이랑 저랑 둘만 만날 때예요. 제 입장에서 거절은 못하겠고 딱히 핑곗거리도 없어서 힘들었어요. 만나기 전에는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입니다. 네네 하면서 딸랑거려도 보고 여우처럼 적당히 맞춰드려도 보고 너무 만만해 보이나 싶어서 좀 세게 나가보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효과가 없어요. 네네 하면서 딸랑거리면 더욱 신나셔서 저를 더 깎아내리시고 본인이 잘 나갔던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봤을 때는 단순히 우리 아들이 너를 고른 건 네가 나를 좀 닮아서 결혼한 것 같아. 걔는 어릴 때부터 엄마 같은 여자랑 결혼한다고 늘 말해왔었거든. 유치원에서도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맨날 엄마 가방이며 목걸이며 그런 것들만 만들어 오고 그랬어. 다른 애들 다 여자친구 누구랑 결혼한다고 할 때 엄마랑 꼭 결혼한다고 하던 그런 애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진짜 계속 하세요. 그러니 정말 듣기가 힘듭니다. 또 어버이날 친구분들 모인다 하셨는데 저보고 자꾸 오라고 하시길래 어버이날이고 해서 나가서 비위 좀 맞춰드렸더니 그 다음에 만날 때
친구들이 너 이쁘다고 난리더라. 근데 너가 나를 어쩜 그렇게 닮았냐 그러네. 진짜 네가 생각해도 그러니? 하시면서 젊으실 때 사진 꺼내시고요. 물론 그 말씀 뒤엔 아들들은 엄마 닮은 여자랑 결혼한다더라 는 말씀도 꼭 덧붙이시고요. 또 부부관계를 할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까지 당연하단 듯이 정해주시고, 심지어 한 번은 대놓고 그렇게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내가 잠자리까지는 해줄 수 없으니까 결혼시킨 거다 라는 뉘앙스로 말씀하셔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후로 내내 하면서 딸랑거리는 건 그만뒀고요. 여우처럼 적당히 맞춰드려도 별로 다르진 않아요. 어쨌든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세 종류예요. 1. 본인 자랑. 2. 걔는 네가 나랑 닮아서 결혼한 거다. 3. 걔가 내 말은 안 들으니까 네가 이렇게 말해서 내 말을 듣게 해라. 세게 나가면 본인이 더 세게 나오려고 애쓰시지만 신랑이 워낙 제 편이라 제가 세게 나가버리면 어머님 편은 없거든요. 그러면 아버님한테 이르세요. 아들들이 어머님은 좀 무시하고 아버님은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시부모님이 젊었을 땐 아버님이 권위적이셨는지 몰라도 요즘은 좀 역전돼서 아버님이 어머님 눈치를 엄청 보십니다. 두 분이 사이 안 좋으실 땐 아버님이 저희에게 친근하게 대하시고, 두 분이 사이가 좋아지시면 어머님이 늘상 하시던 말씀을 아버님이 대신하세요. 아마도 어머님이 시키셨겠지요. 저도 사랑받고 살던 사람이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데 매번 만나면 이것저것 인신공격 당하고 제 가치를 매번 까이는 것 같아서 늘 위축되네요. 여기서 보면 결혼할 때 집을 받았다던가 하면 더러워도 참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분위기라 몇 가지 덧붙이자면, 집과 혼수는 저희가 모은 돈 합쳐서 작은 걸로 구했고요. 그 외 결혼 비용은 양가가 반반 부담하기로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친정이 더 했습니다. 현금 예단이 크게 간 것에 비해서 돌려주신 게 없고 예물이 너무 저렴해서 그렇게 됐네요. 결혼 후 친정에선 차도 한 대 사주셨고 금전적으로도 이것저것 안정되게 도움 주셨는데 시댁에선 단 한 푼도 없었고요. 처음 생각했을 땐 금전적으로 어때서가 아니라 그냥 시댁 어른들이니까 나도 이제 가족이니까 잘 해드려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집도 시댁 근처로 잡고 살갑게 하려고 했었는데 만날 때마다 저렇게 질투로 눈이 뒤집혀져 계시니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어차피 우리 뭐 도움받은 것도 없고 있어봤자 친정에서 더 받았는데 굳이 잘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저 나이 드실 때까지 어쩜 저렇게 질투가 심하시나 싶어서 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신랑은 어머님은 결국 자기 믿고 싶은 대로만 믿고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라 아예 그런 착각할 요소 자체를 주면 안 된다며 거의 어머님과 연락 끊고 말도 안 하고 삽니다. 싸움만 안 나게 생신이나 명절 뭐 이럴 때 가서 무난하게 식사하고 오는 정도예요. 처음엔 제가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 시켜서 전화도 드리게 하고 그랬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어머님을 싫어하게 된 일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터치 안 해요. 암튼 아들에게 여자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크신 분이고, 아버님은 어머님 눈치 보느라 제가 안부 전화나 카톡 드려도 안 받는 분이라 기댈 수가 없고, 신랑은 완전 그냥 무시해, 다 내 핑계 대버려 이러는데 전 뒷일이 걱정돼서. 암튼 이런 질투 심한 시어머니 어쩌면 좋을까요? 현명하게 다루면서 저는 상처 안 받는 방법 있나요? 후기. 역시 많은 분들의 의견 들어보니 무시가 답이더라고요. 그동안은 시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고 대놓고 거절하는 행위를 할 자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진짜 제가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2주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신랑이 멸치볶음 맛있다고 했는데 달아 빠지고 맛도 없는데 너는 네 와이프라고 무조건 좋다고 하냐? 하긴 우리 아들이 어릴 때부터 배려심이 많았지 하시길래 웃으면서 말했네요. 어머님, 제가 하는 음식 어머님 아들이 좋아하는 게 되게 질투나고 싫으신가 봐요. 그랬더니 당황해 하시면서 너 무슨 소리 하니? 하고
별말 못하시더라고요. 민망하셨는지. 그리고 그 뒤로 전화 오셨는데 안 받기도 하고 만나자 하시는 거 요새 인터넷 강의 듣는 게 있어서 안 된다 했네요. 지금까지 2번 정도 거절했는데 더 거절하면 제 마음 눈치채서 연락 안 오시겠죠? 처음에는 거절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 입이 안 떨어졌는데 몇 번 하니 좀 쉬워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어머님하고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줄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보니까 정말 속 편하고 좋거든요. 여러분 말대로 앞으로는 그냥 남편 말 듣고 얌전히 있어야겠어요. 모든 조언 정말 감사합니다. 댓글: 그냥 티나게 자꾸 만나자는 거 거절하세요. 싫은 건 싫다고 티내셔야 돼요. 그렇다고 버릇없는 말을 하시거나 하면 진짜 죽일 년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웃는 얼굴로 아니에요, 저 안 그래요 딱딱 말하시고 식구들 다 있을 때 어머니가 나보고 이렇다고 그러시네 또 웃으면서 말하세요. 어머니 연락 오실 때 머리로 미리 시나리오 짜서 오늘은 친구 결혼, 내일은 아파서 병원 가고 약속 거절할 핑계를 다 생각해 놓으세요. 2번째 사연. 공부만 하는 무능한 남편,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저랑 남편은 대학교 시절에 만났어요. 그러다 대학원생 때 아이가 생겨 책임을 지고자 결혼을 하였고, 저는 출산하고 다시 복학하여 석사 졸업까지 하고 그 이후로 독박 육아 중이고요. 남편은 아직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간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각설하더라도 제가 느끼는 저의 가장 큰 문제는 남편의 무능력함과 가장으로서의 책임감 상실이네요. 둘 다 학생 신분으로 시작된 결혼이라 경제력은 당연히 없었고, 저도 엄마가 처음 되다 보니 뭐부터 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정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정이나 시댁이나 저희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시거든요. 모두 여전히 현직에 계시면서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가 생겼을 때 비록 학생 신분이지만 양가 어른들이 충분히 뒷받침해 주실 능력이 되셔서 결혼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내년이면 아이가 벌써 초등학교를 입학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 사이 저는 아이 젖 먹일 때는 독박 육아를 하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는 시기부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요. 제가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남편과 편도 3시간 거리에서 떨어져 살고 있어서 남편이 얼마나 바쁘고 언제 퇴근하는지 몰라요. 그냥 바빠서 이번 달도 못 갈 것 같아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연구 과정이 워낙 어렵고 많아서 매일 자정 넘는 시간에 퇴근하고 매일 피로에 지친대요. 그러다 보니 남편은 3달에 한 번 저와 아이를 보러 올까 말까 하다가 제가 서운함을 내미쳤더니 요 근래 몇 달은 한 달에 한 번 오네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혼자 번 돈으로는 아기 키우는 것이 쉽지 않아 친정의 경제적인 도움과 실질적인 육아 케어의 도움들을 많이 받고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친정집에서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친정아버지의 돈과 친정어머니의 육아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보니 결혼을 하였음에도 독립이 아직 되지 않은 철부지 사고친 딸이 되어버렸네요. 남편 역시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는 딸과 마찬가지로 철부지 사이로 보일 테니 사회의 미래 계획이나 앞으로의 진로 방향에 대해 여러 번 물어보셨고, 이에 남편은 저희 부모님의 그런 질문과 의논들은 본인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행위이며 지나친 간섭이자 월권이라며 기분 나빠하더군요. 그 와중에 시댁에서는 월 60만 원의 양육비 명목에 돈만 보내면서도 이마저도 지원하는 것이 아깝다고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어머니에게 우리 아들 학생인 거 모르고 결혼시킨 것도 아니면서 아들한테 너무 체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도와줄 형편이 되고 사돈댁도 마찬가지잖아요. 힘 있을 때 자식들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좀 도와주면 어디가 덧나나요? 하는 식으로 표현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와중에
남편의 형제에게는 벌써 집과 재산의 일부를 증여했다나 봐요. 이러다 보니 양가 부모님의 사이도 점차 나빠지시고 저희는 저희대로 상대의 부모님의 미운털이 되어버렸고 제 남편은 여전히 언제 졸업할지 모르는 박사과정을 밟는 학생 신분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고요. 이제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혼을 권장하고 하다못해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혼을 권유하십니다. 지금도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 부모님이 그나마 건재하실 때 독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혼만은 하지 말고 제가 더 시간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남편과의 대화는 이제 날이 선 싸움뿐입니다. 제 답답한 마음과 무거운 책임감들을 털어놓고자 남편에게 대화를 시도하면 너 그러다 내가 나중에 돈 벌기 시작하면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마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건 다 내 처자식을 위해서인 거야. 내가 나중에 받을 월급이 부족하면 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처자식을 먹여 살릴 각오가 되어 있는 이 집안의 가장이야. 날 무시하지 마라. 등등의 자격지심 섞인 말로 대화를 싸움으로 끝내곤 합니다. 처음에는 물론 저도 말 한마디가 남편에게 너무 조심스러웠고 잘하라고 응원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정말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익명의 글이니 솔직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이혼하는 게 무서운 것 같습니다. 아이를 혼자 이혼녀의 신분으로 잘 키울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요. 무엇보다 제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아이에게서 아빠를 제 마음대로 없애는 건 아닌지 하는 죄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이런 고민을 하며 출퇴근을 하고 육아를 하다 보니 제 정신이 아닌 상태로 멍하게 사는 날이 많은 것 같고요. 막상 이혼 소송이 시작되면 남편이 제가 아이 태어나기 전부터 먹기 시작한 우울증 약을 증거로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뺏어갈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여전히 사랑하는 건지에 대한 의심이 들기도 해요. 지금 남편이 타고 다니는 차도 저희 친정에서 해준 거고 지금 남편이 박사생활 하면서 벌고 있는 100만 원 언저리 되는 월급도 제가 저희 가정에 들어가는 돈과 육아에 들어가는 돈들을 모두 홀로 감당해내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남편이 본인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일 테니까요. 저와 이혼하면 남편이 타고 다니던 차와 남편의 생활비도 아마 현재처럼 유지될 수는 없겠지요. 지금은 얼렁뚱땅 시댁에 60만 원 지원금으로 저희 아이 간식값이라도 보태라고 보내주겠지만 이혼하게 되면 양육비가 정식으로 책정되거나 할 테니까요. 주변 제 상황을 아는 가까운 지인들은 변호사 상담을 미리 받아보고 생각해보라고 하기도 하는데 왜 저는 이렇게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얹힌 기분에서 못 벗어나 아무 일도 못하고 있는 걸까요? 그냥 좀 참다 보면 남편이 돈 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면 저의 가정도 화목해질 날이 오기도 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이혼을 하고 홀로서기를 하는 것이 맞는 걸까요? 저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후기. 어쩌면 저도 이혼이 정답이라는 걸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7년, 10년 넘게 아니면 영원히 이 생활을 할 걸 생각해보니 지금 제가 이혼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이혼을 결정했어요. 몇 번 매달리더니 무기력하게 받아들이네요. 분위기 파악 못하시는 시어머니는 날뛰시며 이혼이 웬 말이냐 하시는데 더 이상 상종할 힘도 없고요. 얼른 다 이 상황이 마무리되고 저에게도 빛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다시 빛나고 싶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댓글. 부모님 등골 빼먹고 살고 있으면서 머리는 꽃밭이네요. 저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이 나중에 돈 잘 번다고 가정이 화목해질 것 같아요? 지금 상황 돈 버는 유세까지 더해지는 거죠. 애 뺏길까 걱정이라고요? 능력도 시간도 안 되는 남편이 무슨 수로요? 양육비 60 주면서 투덜대는 시부모 키울 생각 절대 없을걸요? 차 뺏고 양육비나 제대로 받아 키울 생각해요. 노년에도 딸 생활비 대느라 고생하는 부모님께 안 죄송해요? 어떻게 저딴 걸 7년이나 참아주고 앉았담?
댓글 2. 편도 3시간인데 3개월에 한 번 보는 아빠. 솔직히 없는 거죠. 한 달에 한 번도 너무 적고요. 이미 아빠가 자기가 그 아이를 책임질 생각이 없어요. 애가 학교 갈 나이만큼 크는 동안 졸업도 못한 멍청이 박사 주제에 무슨 돈을 크게 번다고 큰 소리인가요? 이혼이 답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